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면 그러면 레귤러에 쓰는 게 나아 얼리보다. 이게 레귤러로 가면 ED 타겟팅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쭉 빠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같이 작은 회사도 실적을 매년 빵빵빵 내는 걸.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시즌이 얼리 시즌이 다가오니까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에 대한 얘기들을 무엇을 해볼까 생각을 해서 비디오 자료를 찾았어.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도대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얼리를 다들 쓰니까 옆에 사람들이 나도 써야 될 것 같은데 합격률이 높대, 요거 말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높은지 그런 조건들 상황들 따져보면서 얼리 디시전과 액션에 대한 통계 확률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비디오가 끝날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얼리 디시전을 어느 학교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고, 얼리 액션은 액션 때 안 쓰고 그냥 뒤에서 쓴다 하는 사람들은 저런 스토리 때문에 이걸 미루는구나 레귤러로 하는 이해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숫자들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도대체 얼리는 몇 배나 더 높을까 확률이? 레귤러와 ED를 비교했을 때부터 얘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출발. 자, 참고로 여러분들 얼리 디시전에 어그리먼트를 쓰고서 지원하는 건 알지? 3자 동의서라고 해가지고 카운슬러가 이 학생을 합격시켜주면 당신 학교에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 한 분 부모님 동의서, 그 다음 나의 동의서에서 3자 동의서 셋 다 똑같은 어그리먼트에 합격이 되면 당신 대학에 진학을 하겠습니다. 어그리먼트를 쓰고 진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 대학을 동시에는 못 쓰지. 디시전들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을 때는 이 어그리먼트 약속이 빠그러지니까 학교 카운슬러가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학교 카운슬러의 3자 동의서가 한쪽만 들어가게 되겠지. 다른 쪽 하려고 그러면 서명 안 해줘버리면 이건 어차피 얼리 접수가 안 된다. 자, 요런 거라서 얼리는 다 한 군데만 쓸 수 있다. 얼리 액션은 여러 군데 써도 됩니다. 근데 얼리 액션 이 A들 중에 앞에 R자가 들어가는 restrictive라는 거는 사립학교는 안 되고 우리만 얼리했어. 다른 공립이 얼리 액션을 하면 거기랑 우리랑은 같이 써도 돼. 뭐 이런 조건들이라든지 뭔가 restrictive야. 조건부야. 좀 더 상세 조건이 달리는 얼리 액션이다. 그러면 사립학교를 딴 데를 못 쓰고 이 대학만 쓰라는, 예를 들어 조지타운 같은 학교, 뭐 예일 같은 학교, 하버드 같은 학교, 이런 학교들은 다른 사립의 디시전 학교는 못 쓰고 얼리 액션은 딴 데 다 써도 되고 우리 학교와 동시에. 그럼 차이가 뭐야 하면은 restrictive early action과 ED의 차이는, ED는 붙으면 가야 된다 동의 구속력이 좀 더 있고, 그냥 REA들은 그냥 앞에서 쓰는 거지만 붙어도 안 가도 돼. 레귤러에서 딴 데 뭐 내가 더 마음이 바뀐 학교가 어디가 붙으면 거기 가도 된다. 하지만 early action에 쓸 수는 있다. 뭐 이런 거라 그 효과와 확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제 통계를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 학교에서 하는 사이언스 페어에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이언스 페어가 개인 대회를 말하는 이 제목이 뭐니?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Japan Super Science Fair. 여러분들 이게 참고적으로 참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사실 이게 23년에서 25년이라고 쌤이 쓸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24년, 25년 작년 신입생들 자료가 맞긴 맞는데 여기 듀크가 자료가 없어. 못 찾았고 MIT도 이게 명수만 까발리고 이게 나눗셈을 못하게 전체 합격자 몇 뭐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근데 얼추에서 그 전년도 걸로 갖고 와서 일단 표를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근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죠. 자, 얼리는 몇 배의 이득이 있느냐 하면은 참고적으로 여러분 코넬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학교들, 스탠포드도 그렇고 발표를 안 하기 시작을 했어.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는 밤 쪽만 발표해 코넬은. 그러니까 총 지원자 수, 뭐 합격자 수 이런 거 없고, 프린스턴은 아예 안 하기로 했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빌리그 8개 학교에 이런 시즌이 되면 내가 비디오를 만들다가 난 작년부터 좀 곤란해지기 시작한, 이게 우리 학교부터 안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 브라운은 꾸준히 계속 전통을 지켜오고 해주고 있어서 요거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브라운은 얼리로 지원하면 14%야. 근데 레귤러로 가면 5% 된다. 이게 뒤에 뭐 점 몇 가지 다 떼고 봅시다. 그냥 대충 굵은 그림만 이해하려니까. 콜롬비아 13%야. 얼리로 지원하면. 근데 레귤러로 가면 3.9%, 한 4%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대충 감이 잡겠지. 곱하기 3 하면 돼. 나누기 3 하면 돼. 얼리가 3배 들어가기가 더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유리한 면이 있고, 레귤러로 가면은 대량의 물량이 어디서 나와? 공립학교 학생들이 몰려와. 그리고 이 브라운이든 콜롬비아든 이런 학교들은 중심이 뭐야? 공립학교에 숨은 보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자리를 많이 할당을 하고 섭외를 하자 시즌이 레귤러쯤이 되고, 사립학교들이 좀 비집고 들어가기는 힘들다. 자, 근데 얼리 시즌은 누가 맞냐면 좀 돈이 넉넉하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을 안 하는 조건이 디시전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돈 걱정 별로 없이 10원까지 다 내는, 좀 살 만큼 사는, 대충 얘기해서 부잣집 자녀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재정 확보가 돼. 어그리먼트도 썼잖아. 그러니까 오겠다고 약속도 한 데다가 우리가 합격시면 우리는 돈 안 쓰고 학생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학비의 한 반 우리가 대주고 반만 받고 모셔오는 학생이 아니라, 그런 건 레귤러 때 많이 일어나고, 얼리 때는 그냥 합격만 주면 그냥 돈 다 땡겨온다. 이런 느낌이라서 학교도 좋은 거야. 학교도 재정적으로는 좀 쉽게 가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돈은 뭐 할인 안 받더라도 전체 가격을 다 내더라도 일단 합격률이 3배가 높아진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윈윈
윈윈 전략인 거지. 디시즌을 쓰는 학교들은. 다트머스는 19%고 레귤러 때는 5%고 여기는 한 4배 차이 나는 학교. 자, 그 다음에 두크도 한 3배, 에모리는 한 2배 뭐 이런 식인데, 잠깐 뭘 보여주고 있냐면 노스웨스턴 같은 학교들도 대표적인 얼리와 레귤러의 차이가 좀 3배 이상 나는 학교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다트머스, 노스웨스턴 뭐 이런 데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배 이상. 평균 한 3배야. 좀 과하게 잡으면 4배야. 그래서 3배에서 4배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액션 학교들입니다. 액션을 제대로 쓴 학교들 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조지타운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입니다. 다른 사립은 못 쓰고 디시즌 학교 못 쓰고 우리 학교만 써. 근데 합격률이 요건 15%고 그냥 레귤러로 가면 13%야. 크게 이 리스트릭티브는 차이가 안 나. 또 하나 학교는 여기 내려오더만 노틀댐. 얘네도 얼리 액션이거든. 얘는 그냥 얼리 액션입니다. 12.9% 13%인데 레귤러 때는 11%야. 이렇게 보면은 얘네 둘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는 굳이 리스트릭티브를 조지타운에다가 해야 되겠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예외들이 있어. 하버드 같은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 예일 같은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을 봐봐봐. 그러면 합격률이 여기도 뒤에는 3.6%인데 여기는 9%대 정도가 나온다 해서 여기도 차이가 좀 이제 3배 가까이 가고 예일도 2배가 나오고 얼리랑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하고 랭킹이 있고 아이빌리그 그거 중에서 이제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을 하는 학교는 그래도 디시즌만큼은 아니라도 바인딩은 아니니까 3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 차이가 난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빼먹고 갔지만 MIT도 얼리랑 레귤러랑 큰 차이는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MIT는 얼리에 지원을 하면 열나 많은 양의 애플리케이션은 다 레귤러로 디퍼 해버리는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고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맞다. 그리고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3달에 한 번 학부모님들 컨설팅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 그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댁에서 지도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를 또 이제 내가 간접 경험이 많고 직접 경험이 25년이 있으니까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또 웨비나들이 있어서. 자, 이제 대충 감은 잡았을 거야. 얼리 디시즌이 한 3배에서 4배 높다. 오케이, 알겠어. 사립학교들이 주로 한다.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은 막 하버드, 예일 이런 학교들 빼면은 큰 차이가 없다. 근데 리스트릭션이 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둔다. 얼리에 다른 데는 못 쓴다.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의 얼리는 들쭉날쭉했느냐? 얼리의 합격률은 항상 그 정도냐? 아니면 얼리가 점점 더 빡세지냐? 아니면 더 요즘엔 트렌드가 올라가냐? 한 3년의 트렌드를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냥 있는 거 그냥 짜집기 해서 갖고 왔습니다. 요 화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요게 이제 3년이야. 이게 3년 전 거, 2년 전 거, 요게 작년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브라운이 항상 제일 위에 나오죠. ABCD 순서니까는 표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13%, 14%에서 얼추 비슷합니다. 한 1% 차이가 나고. 다트머스도 21% 갔다가 19.9%, 20% 왔다가 19.1%에서 한 2% 정도가 왔다 갔다. 얼리만 보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점점점 합격률. 브라운은 약간 1% 이상 올라간 것 같고 다트머스는 얼리를 지원할 때 약간 내려온 것 같고. 하지만 다트머스는 얼리 중에서 합격률이 제일 높은 아이빌리그 8개 중에서는 1등 제일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도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에 있을 때 보통 7월 말에 내가 웨비나를 진행을 했걸랑.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들어보면 얼리의 타겟팅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얼리의 승률이 3배 높으니까는 디시즌이 거기에서 잡아야지 해서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데 2달 뒤에 쓰면 3배 낮고 2달만 앞에 쓰면 3배 높다. 그러니까 거기를 찔러봐 했는데 그렇게 3배 값을 입혔는데도 나의 프로필이 합격 구간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또 밀리면 어떤 상황이 초래하냐면 여러분 이런 식이야. 자, 좀 고난이도의 이해도가 요구가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자, 얼리에 예를 들어 다트머스를 썼어. 근데 안 됐어. 19%의 확률이 내가 안 들어가졌어. 자, 그러면은 레귤러 때 브라운이 14%였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아이빌리그라도 써보자. 브라운도 어쩌다 될 수 있겠냐 하지 않냐. 그렇지가 않은 게 19%가 안 된 애잖아 내가. 그러면 브라운은 이게 레귤러로 가면 5%대가 된다니까. 이거 14%는 아까 그때 지원했을 때의 값이고 1로 가야지. 우리는 1월로 가니까. 그러니까 9% 안짝의 확률에 못 들어간 애가 10명 중에 2명 안에 내가 안 됐는데 10명 중에 0.5명 되는 5%의 확률 안에 들어가지겠니? 그러니까 이게 레귤러 때 쫙 빠지는 거야. 다시 요까지 쫓아왔으면 그 다음 자, 그럼 내가 다트머스를 19%로 썼는데 안 됐어. 그러면 레귤러의 어느 학교 값을 좀 찾아보면 되냐? 이러면은 19%보다 높은 학교를 찾아야 돼, 레귤러에. 근데 여기에는 없어. 이 정도에서는. 이게 어떤 설명을 하고 싶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감을 잡겠어. 그러니까는 이게 레귤러로 가면 1위 타겟팅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쭉 빠진다니까. 그리고 저기에 19%보다 레귤러 때 확률이 나오는 거는 한 30위권 가야 되나? 그러니까 아차 해서 요 19% 안짝에 들어갔는데 내가 20%였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불합격이 됐어. 했는데 레귤러에서는 엄청 싸움이 심해지기 때문에 쫙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고난이도에 좀 전략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트머스 안 됐으니까는 뭐 코넬은 되겠지, 유펜은 되겠지, 브라운 되겠지. 택도 없는 말씀. 안 된다니까. 레귤러에 진짜 희박한 확률이야. 되면은 너무나 운이 좋은 거지만 이론상 통계를 보면 그게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와 함께 자, 3년 동안의 트렌드로 다시 돌아가.
딴 얘기 갔다 왔어. 듀크 같은 거를 보면은 얼리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오는데 이게 작년 거를 내가 못 찾았어. 자, 근데 에모리는 거의 꾸준하게 26%, 24%, 23% 꾸준하게 약간씩 1%씩 내려오고 있는 에모리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는 입장인 것 같고, 하버드는 뭐 원래 7%, 8%다 9%니까 1%씩 올라오는데 되게 막 너그럽지는 않아. 올해도 또 한 9% 나올 수 있는 게 하버드가 트럼프 정부랑 하도 뭐 우당탕탕하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조금 복잡한 걸 피하려는 성향에 딴 데로 빠질 수 있다는 예측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스도 18% 하다가 작년 재작년 16%. 유펜 관심 많지. 유펜은 꾸준하게 14%, 15%라서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일도 10%, 11%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요 정도. 얼리가 3년 동안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흔들려봤자 1% 정도 아니냐. 이렇게 막 우리가 현실에서 와닿을 정도로 느껴지는 않다. 원래 한 10명 붙는 거 11명 붙고 한 게 되게 막 큰 차이는 아니고 10명 붙은 게 한 20명 붙으면 몰라도. 자, 그런 변화는 없더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궁금한 게, 그래서 나는 얼리 디시전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 봐야겠다는 거죠. 얼리 액션은 써야 돼? 아니면 레귤러로 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그래도 얼리에서 쓰는 게 레귤러, 이게 확정률 이렇게 봐도 레귤러가 더 높은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 대부분은 자리가 완전히 다 오픈돼 있을 때 앞에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 쓰는 게 나은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내가 GPA가 11학년 때 현저히 안 좋아. 근데 12학년 때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게 확 실시된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의 바람이긴 하고 아이의 마음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여름방학 전에 5월 달에 성적이 안 좋았어. 근데 3달 지나고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는 사람을 이렇게 막 급변하지가 않잖아, 우리.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면 그러면 레귤러에 쓰는 게 나아, 얼리보다. 왜냐면 레귤러에 쓰면은 12학년 1학기 성적이 다 들어가고, 얼리에 쓰면 12학년 걸 안 보게 되거든. 얼리를 쓰기에는 내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마지막은 SAT나 ACT를 내가 내야 되는데 학원 다니고 뭐 혼자 연습할 땐 잘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토탈 점수가 이게 택도 없이 낮게 나왔네. 그래서 12학년에 올라가는 뭐 10월 시험, 11월 시험, 12월 시험을 활용을 해야 되겠네. 자, 요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까 1번과 2번 내신 성적 올려야지가 확실히 되고 SAT도 합체를 시켜야지, 뭐 요런 게 합체가 된다면은 레귤러로 푸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비디오 보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맞아. 이게 우울해. 생각보다 뭐 그렇게 통계가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같이 작은 회사도 실적을 매년 빵빵빵 내는 걸, 그러니까는 밖에서는 훨씬 한국 학생들이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이미 25년 동안 선생님은 느끼고 보고 왔잖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매 주마다 학교에서 있는 과제와 학교에서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정도에서 스타트를 해보면 어떻겠어? 그러면 저 뒤에 1년 후에 2년 후에 큰 꿈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가지고 결국에는 골이 날 수 있는 찬스까지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 오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바이바이.